예, 안녕하세요. 천우만입니다. 오늘은 지배구조 관련된 테마 이 두 가지 SK랑 한진칼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먼저 SK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 주주 환원과 KCJ 한진칼 지분 매각이 큰 주제고요. SK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배당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 수입의 30% 이상을 기본 배당으로 하고, 그리고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고려하겠다. 2025년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과 기존에 발표했었던 배당 정책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배당 정책은 경상 배당 수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회사의 IPO라든지 매각과 관련된 그런 투자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이 중에 일부를 배당 재원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암묵적으로 투자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중에 30% 이상을 배당 재원으로 축적을 하고 그렇게 축적이 된 특별 배당 재원을 3분의 1씩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이뤄내고 있었는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5,000원, 20년에 7,000원, 21년에 8,000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배당 정책하고 그리고 과거에 발표한 배당 정책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배당 재원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진 않다. 기존의 배당 재원하고 동일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과 그리고 실현 투자 이익의 30% 이상이라는 재원은 동일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 중에서 요 두 가지로 파생이 되는 기본 배당 더하기 특별 배당에 대한 규모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뭐 최근에 자회사 IPO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특별 배당 재원이 조금 더 쌓이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더해가지고 특별 배당 재원 중에 일부를 돌려가지고 자사주 쪽으로 전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존의 이런 배당의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 그래서 올해도 뭐 9,000원, 뭐 내년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거기 더해서 올해서부터 약 한 2,000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더 추가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 그 특별 배당 대신에 그럼 자사주 매입 소각 옵션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특별 배당도 할 거고 거기 더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발표했던 주주 환원 정책에 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이제 주주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의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옵션은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서도 사실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 신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KCGI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을 호방건설에 이제 전량 처분을 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CGI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됐죠. 이 한진칼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의 주체였었고,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항상 그 한진칼 그리고 KCGI와 관련된 뉴스는 언제나 이 지배구조 관련된 뉴스를 장식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분을 전량 처분을 하면서 이제는 KCGI와 한진칼은 이별을 하게 됐고요. 근데 또 그 지분을 시장에다 그냥 바로 팔아버린 게 아니라 자금력이 굉장히 탄탄한 호방건설이라는 데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관심이 있는 거죠. 이 호방건설 쪽을 이제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가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또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시 내용을 보면은 호반건설은 지난 3월 21일자로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940만 주에 대해서 주당 6만 원의 장외 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161만 주에 대한 매도 청구권, 그리고 신주 인수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획득했다. 이게 약간 어렵죠. 매도 청구권이 뭐냐면 그냥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호반건설은 사실 이게 백기사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단순 투자자인지 혹은 경영권 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왜 그러냐면 과거 2015년에 이 금호산업이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호반건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호반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우호 세력이다, 백기사다, 아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그 목적물을 가지고 금호그룹하고 서로 대항하는 경쟁자다. 그런 식으로 상당한 혼선을 제공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 한진칼이 국내 거의 항공사의 메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한진칼을 가지고 분쟁을 촉발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 그 백기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 실익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백기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게 그러면은 백기사를 하기 위해서 주당 6만 원에 가져왔는가? 이 동기가 뭐냐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6만 원대고 그리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 굳이 이 정도 가격에서 저 지분을 가져올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조원태 회장 측하고 당연히 협조를 할 거고, 지금은 굳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영권 관련 이제 시나리오를 모색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비즈니스 할 것들을 다 챙겨놓고, 그리고 언젠가 산업은행이 요 한진칼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제 그때가 본격적으로 좀 싸움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분쟁의 씨앗이 살아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반건설의 그 실적을 좀 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는 5조 4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이 정말 많아요. 이 단기금융자산이 1조 7,400억 정도. 물론 차입금도 3,800억 정도 있긴 하지만 이 금융자산이 차입금을 압도하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는 정말 많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금력이라면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지분 경쟁 이슈에서 충분히 우위에 설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해봤자 그게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을 시행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 이후에는 호반건설이 다시 한번 이 경영권 분쟁에 굉장히 큰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 SK랑 그리고 호반 그리고 요 한진칼 그룹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